인생썰 천국, 주점썰 그날 밤 3번 방의 넥타이 부대. 그때가 제가 군대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 딱 한 달만 바짝 벌어보겠다고 동네 가요주점 노래방인데 술 파는 거 있죠. 그래서 야간 서빙 알바를 할 때였습니다. 그 바닥이 워낙 별의별 사람 다 모이는 곳이라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 3번 방 손님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화요일 밤이었어요. 손님도 없고 축축 처져 있는데 웬 중년 남성 3분이 들어오더군요. 딱 봐도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있고 얼굴엔 삶의 무게가 5kg씩은 얹혀있는 듯한 그런 표정들 말이죠. 제일 싼 과일 안주 하나랑 맥주 기본만 주세요.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좋으면 신나게 소리를 지르거나 왁자지껄하기 마련인데 이분들은 30분 동안 노래 한 곡 안 부르고 맥주만 홀짝거리더군요. 저는 회사에서 크게 깨지고 위로주 마시러 왔나보다 싶었죠. 그런데 1시간이 지날 무렵 갑자기 3번 방에서 인터폰이 왔습니다. 안주를 더 시키려나 싶어 들어갔는데 3분 중 제일 선배로 보이는 분이 저를 잡고 뜬금없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이 총각, 우리가 노래 한 곡 부를 건데 박자 맞춰서 박수만 좀 쳐줄 수 있나? 팁은 넉넉히 줄게. 그분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만원짜리 2장을 꺼내시더군요. 마침 사장님도 안 계셔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노래는 의외로 신나는 트로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분들의 표정이었어요. 이분 노래를 부르며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은 탬버린을 미친듯이 흔들고 한 명은 소파 위로 올라가 춤을 추는데 가사는 사는 게 뭐 별거 있냐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기이한 풍경 속에서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신나는 노래와 통곡 소리가 섞인 묘한 불협화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3분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 주저앉아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3분 다 같은 팀인데 오늘 단체로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당장 갈 곳이 없는데 집에 들어가기엔 너무 무서워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오셨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는 길에 그 선배라는 분이 제 어깨를 툭 치며 그러시더군요. 총각, 인생 참 길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금방이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우리처럼 박수 쳐줄 사람 없어서 돈 주고 사지 말고. 그분들이 나간 뒤 3번 방을 정리하는데 빈 맥주병들 사이에 그분들이 풀어놓고 간 넥타이 3개가 나란히 놓여 있더라고요. 마치 이제는 필요 없다는 뜻이요. 비 내리는 밤 멀어져가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른의 무게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2편 새벽 2시 주인 없는 노래 예약. 3번 방의 넥타이 부대 사건이 있고 몇 주 뒤였습니다. 그날은 비 대신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죠. 주점 위치가 약간 지하에 습한 곳이라 그런지 안개 끼는 날엔 가게 안까지 묘하게 냉기가 돌곤 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손님들은 다 끊겼고 사장님은 잠깐 물건 떼러 가신다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엎드려 깜빡 졸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 7번 방에서 노래 전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손님이 들어왔었나? 분명 문 열리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7번 방은 구조상 가장 구석진 곳이라 단골들도 잘 안 가는 방입니다. 이상하다 싶어 확인하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복도 중간쯤 갔을 때 전주만 나오고 노래가 시작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툭 끊기고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방문을 열어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파 한가운데가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앉아 있었던 것처럼 푹 꺼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텅 빈 맥주잔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아까 청소할 땐 분명 깨끗했거든요. 찝찝한 기분으로 카운터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모니터에 있는 실시간 예약 현황을 보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7번 방에 노래 한 곡이 예약되어 있더군요. 곡 제목은 떠나가는 배. 누군가 장난을 치나 싶어 7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는데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 화면에 가사가 뜨면서 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선 마이크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떼굴떼굴 구르더니 스피커를 통해 작게 흐느끼는 듯한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누구 계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7번 방 벽에 붙은 큰 거울 있죠. 그 거울 속 구석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게 비치더라고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거울 속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실제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울 속에서만 그 여자가 저를 향해 천천히 손을 흔들고 있었죠. 마치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것처럼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카운터로 뛰쳐나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미안하다. 미리 말해준다는 게 깜빡했네. 알고 보니 그 가게를 인수하기 전 이전 가게 여주인이 채무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7번 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이 되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 여주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떠나가는 배라는 노래가 예약된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안개 낀 날 새벽 2시만 되면 절대 복도 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7번 방에서 마이크 하울링 소리가 들려와도 그냥 그분이 또 노래 한 곡 부르러 오셨나 보다 하고 모른 척 넘기곤 했죠. 지금도 그 노래 전주만 들으면 그때의 서늘한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황금 가방과 5번 방의 신사. 가요주점 알바를 한 달쯤 했을 때였습니다. 그 바닥에서 일하다 보면 소위 돈 냄새를 풍기는 손님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5번 방에 나타난 그 남자는 급이 달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특이하게도 한 손엔 낡고 투박한 가죽 가방을 소중하게 들고 있더군요. 그는 올 때마다 양주 비싼 걸 시키고는 안주에는 손도 안 댔습니다. 그저 그 가방을 옆자리에 모셔두고 혼자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죠. 어느 날 밤 그 손님이 만취해서 저를 부르더군요. 야, 너 이거 안에 뭐가 들은지 궁금하지? 그가 가리킨 건 바로 그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가 가방 지퍼를 살짝 열었는데 그 틈으로 보인 건 눈이 멀 것 같은 황금빛 뭉치들이었습니다. 금괴인지 아니면 금박을 입힌 무언가인지 모르겠지만 방 안의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그 모습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야. 평생을 남 등쳐먹고 가족도 버리고 모은 거지. 근데 말이야,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걸 들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안 떠나는데 이걸 놓는 순간 난 그냥 시체야. 그날 이후 그 순간은 매일같이 나타나. 그날 이후 그 손님은 매일같이 나타나 가방을 옆에 끼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날이 갈수록 그 남자의 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부는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죠. 마치 옆에 둔 가방이 그의 생명력을 조금씩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일요일 새벽 5번 방에서 비명도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개성이 들렸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봐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기하다는 황금 가방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장의 낡은 부적과 말라 비틀어진 볏짚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분명 황금으로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오물처럼 굴러다니고 있었죠. 남자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내 금 어디 갔어? 라고 울부짖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를 마지막으로 그 손님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방을 치우며 그러시더군요. 그 남자가 예전에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사람 여러 망치고 큰 돈을 챙겼는데 그때 원난을 사서 평생 가짜 황금에 눈이 멀어 죽어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다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봤던 그 눈부신 황금빛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저 역시 그 남자의 감기와 저주에 잠시 눈이 멀었던 걸까요? 가끔 가게 복도 그 5번 방 문틈으로 누군가 가방을 끌는 듯한 스르륵 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곤 합니다.